기후변화에 의해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가 증가하여 지난해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간에 의해 발생된 환경변화로 야생동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애석한 일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게서 온 것인데요. 최근 박쥐들이 지구온난화로 열대 지역에서 온대 지역으로 서식처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대에 주로 모여 사는 우리 인간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졌고 박쥐가 사는 동굴 바로 앞까지 숲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괴롭히다 보니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에게 옮겨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의 멸종은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간에 의해 1000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기후위기는 생물 다양성 파괴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토군 개발과 생물 남획 등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홍수, 가뭄, 폭풍, 화재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여 생물종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혹독한 시련이 발생합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은 유난히 빨리 피었습니다. 기상청에서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일찍 핀 것이라고 합니다. 남산에서는 산개구리가 기존보다 한 달 일찍 1월에 산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새의 번식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른 봄꽃과 동물 번식, 단순히 토픽거리로만 봐도 되는 걸까요? 생물에게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수분을 시켜줄 곤충들을 만나지 못하고 새끼에게 먹일 애벌레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계절 변화로 인한 생태적 엇박자는 식물과 동물의 상호관계와 먹이사슬을 교란하여 개체군이 감소하고 적응하지 못하며 멸종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식물은 건강성과 분포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절기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던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취약한 분비나무, 부상나무, 가뭄비나무 등 아고산대 식생이 감소하고 소나무 생육 분포 범위가 축소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대나무 등 상록화렵수 및 난온대성 식물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숲 생태계의 근간인 생산자 집단이 교란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생활사가 변화되고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기온 상승, 장마 시기 및 강우량 변화로 전반적으로 양서 파충류 산란 시기가 빨라지고 산란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류에게도 번식 시기, 이주 시기, 털갈이 시기 등 생활사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곤충류도 출현 시기, 우화 시기, 발생 시기 등 생물 계절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서식지와 이동 경로 범위 변화에 영향을 주고 개체군의 밀도가 변하고 생존율과 체형의 크기가 감소되고 암수 성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동물의 질병 증가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태보전이 동식물만의 문제 아니냐고요? 왜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의 생활사 전반에도 크나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최근 주옥날개 꽃매미, 미국 선저벌레 등 아열대성 돌발 해충이 대발생하여 숲 생태계와 농업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 터전이 바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산림, 하천, 습지, 갯벌, 해양인, 자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자연의 공간과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자연 기반 해법,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와 인간의 건강, 재난 위험 등 사회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회복력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점차 생태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로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자연 기반 해법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야생 생물의 서식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과 더불어 우리 주변의 산림과 하천, 습지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야생 생물의 위험 및 교란이 되는 요인을 규제하고 충분한 면적과 자연적인 구조를 갖춘 서식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식처를 복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생 생물 먹이터 및 먹이를 제공하고 이동의 용이성을 위해 유도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 저장고로 월등한 가치가 확인된 논습지와 갯벌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를 확장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탄소 저장고인 습지를 매립해서는 안 될 일이죠. 최근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어린 나무를 심고자 오래된 나무를 베는 무지몽매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나뭇가지와 잎을 많이 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과도한 가지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이 도시 녹지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생명들을 돌보고 아껴줄 수 있는 생명 공동체 문화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북극곰의 눈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가로수, 갈 곳을 잃어 헤매고 있는 주변의 새들과 개구리에 마음을 내어주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아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생태 감수성과 실천 행동이 필요합니다.